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게 가집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김상훈 회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애국가는 녹음 과정에 맞춰가지고 1절과 4절을 힘차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 시도민의 법률 고문이신 조대환 변호사님의 출판과 특강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주요 임원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소개가 있을 때마다 큰 박수로서 이렇게 환영의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명규 전 서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본회 상임 고문이신 전옥상 상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영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황근식 수석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김득희 자문위원장님 겸 본회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주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사이신 조대환 법률고문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일권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김정욱 상임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백인숙 여성회장 겸 상임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박동식 상임부회장 참석하셨고요. 박동식 어디 갔어? 허재대 특임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전재원 강사님 참석하셨고요. 김의재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현수 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이선호 법률고문님 참석하셨고요. 성수일 변호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께서도 참석하셨고요. 박성한 경주향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무석 김천시 향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김경수 안동향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태규 영주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서상식 산악회장 겸 영천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만규 영덕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오실라 그랬는데 분들이 많이 안 오셨나 지금? 최경의 경산회장도 아직 이따 오시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명호 상임이사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이렇게 저를 좀 쳐다봐 주시면 제가 얼굴을 김거리 좀 했어요. 했고 또 어느 분 아니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TK는 역사적으로 부처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정말 사랑의 구애드리고 이제 정말 며칠 후면은 경주 신라 천년의 고도에서 세계 21개국의 정상들이나 대표들이 참가하는 에이펙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정치인보다는 비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든 대한민국을 개선 발전시키고 국민 민복에 충실하다면 우리가 굳이 정권을 이쪽이 잡든 저쪽이 잡든 관심 없이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왕장상의 시가 따로 없고 나라 사랑하는 선지자의 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침묵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자유가 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사상 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요점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정말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조대환 변호사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내린 소개가 박상현 소부본부장 지금 인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대구본부에서 오신 분들 인사하세요.
대구본부 오신 분들 인사하시고 경산하고 주택들의 서울본부에 오신 분들 다 인사 한번 일어서서 하시죠. 사무총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자, 우리 사무총장들 다 한번 일어서시죠. 일어서세요. 예, 저 손무술 해가지고 뭐 유병석, 김창수 뭐 많은데 다들 다 보니. 네, 나라 사람과 우리 시도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양경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대한 대통령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TK 우리 회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지인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뭐 일일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또 이제 빨리 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고 또 제 강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청송 출신입니다. 그래서 청송 이야기부터 할 건데요. 뭐 청송이 TK고 TK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제목을 공지를 하고 나서 저 좌파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좌파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느냐 하듯이 이런 제목을 함부로 지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 그런 분들을 말하여 일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죠. 일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한 분야에서 최고봉을 이루신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자를 거느리고 이 학파를 형성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분은 오히려 드물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명학파는 제자들이 많고요. 그 제자들이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이어져서 실학사상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흐름이 형성돼서 이 사회에 형성됐을 때 저는 무슨 파라고 부를 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우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흐름을 형성하고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쓰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만의 파일 수는 있지만 우파로서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좌파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참 우파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러한 우파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염원을 담아서 제가 좌파에서 참 우파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우파 시민과 참칭 우파 정치인. 여러분들이 선택한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파를 참칭하는 우파의 이름을 도용하는 정치인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참 우파로서 진정한 우파 정치인은 많이 배출해서 좌파를 이겨내고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부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고향 청송 중에서도 분당면 이 부천리에 병암소원이 있습니다. 이 병암소원은 참 이 묘한 소원입니다. 우선 1702년에 청송도부사 이문징이 건립했습니다. 소원은 마찬가지로 향교는 공립학교, 서원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데 도부사가 지었어요. 그리고 배양한 사람이 김장생, 이문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TK는 동인 중에서도 남인인데 이 사람들은 다 서인을 배양했습니다. 참 독특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그게 생겼을 거예요. 그 이러면은 공룡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발자국으로 남아서 이게 굳어진 다음에 이게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얘기가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표지판으로 안내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이 역사적인 또는 지리학적인 그런 이 지식을 접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향이고 한데 우리는 진정한 우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보통 역사를 연구하자고 합니다. 다음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느냐. 이 사회를 호흡하고 있느냐. 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 이 창경루는 청송읍내에 있습니다. 청송신지 소나무를 배출하고 나서 그것을 기리고 이 청송에 있는 그 청송신지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서 역시 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 1428년에 하담이라는 분이 이제 청송보호부서로 있으면서 건립했는데 하담은 이 선산 출신 하위지의 부친입니다. 이 하담이 지었고 그 당시에 경상도 관찰사가 홍유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창경루를 건축하고 창경루 기이라는 것을 쓰고 이래 했는데 그 밑에 정봉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도 역시 선산분이에요. 이 선산분이 앞으로도 좀 더 나오는데 왜 청송하고 선산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봉이라는 분이 청송도부사로 이제 1509년에 부임을 합니다. 청송도부사는 아무나 못 와요. 백을 써야 됩니다. 아마 정봉이라는 분도 조금 이제 당시에 본신인 천희안이라는 사람에게 백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부임하기를 원하는 이 창경장고 청송도부사로 왔는데 성희안이가 편지를 보내죠. 야, 거기 부임 축하하는데 거기에 잡도 많고 꿀도 많다면서 는 취지로 딱 보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잡과 꿀을 보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봉 이분이 편지도 답장을 씁니다. 이거는 중앙산 영축계곡입니다. 역시 청송이 조선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흠모하는 곳이냐 하는 걸 제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서울에 근무하다가 지방을 가게 돼서 청송 부사를 보내달라고
희망해서 내가 백학을 보고 싶었는데 겨우 단양 무수로 밖에 못 와봐. 어쨌든 그런 일입니다. 단양에 가서 이완 선생이 두향이라는 매인을 만들었죠. 거기서 또 이제 그 두향으로부터 매화를 얻어서 그 매화가 아직도 도산서원에 있다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신익상 완전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송에 구경 왔어요. 와서 또 이분은 아마 이 중앙사는 구경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청송 동네만 보았더니 산은 내를 안고 산을 또 돌아가는구나. 즉 산도 뭐 어떤 척척이고 내물도 꼬불꼬불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청송에 아까 외국과 한데도 이게 잠깐 나왔습니다. 이 기암이라는 곳인데요. 청송 중앙산에 이제 이른바 시그너처 인데요. 장형광이라는 분은 여기 어디서 현감을 하다가 임년날에 되니까 청송으로 숨어들어가지고 여기서 중앙산도 구경하고 또 포항시 죽장면 이방면에 이방이라는 곳에 또 놀러도 가고 그래서 중앙산 목이라는 또 기행문도 남기고 했습니다. 김용은 김동면 출신 김동면 출신 경찰청으로 제가 초임검사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고향 갈 때 무조건 비포장 도로를 덜컹덜컹 거리면서 대구에서 서울 가도 4시간, 대구에서 청송 가도 4시간. 제가 검사 때도 그랬어요. 근데 순천을 갔더니 그 옆에 마을에 구례가 있습니다. 구례 엄청 추워집니다. 지리산 밑에 마을. 근데 너는 포장이 잘 됐으니까 뭐야 이게? 우리 고향은 역시 국립공원이 있는데 왜 비포장이고 여기는 뭐 똑같이 좋으니까 국립공원 지리산이 있는데 여기는 왜 액수가 우자료에서 총액 개념이거든요. 그 사고당 피해자에 대해서 대구는 6,500만 원, 세월호는 2억 8천만 원 플러스 알파. 특별법 대구 지하철 없어. 세월호 5개 이상 제가 하루 많아서 세지도 못해서 5개까지 세다가 나왔습니다. 뭐 기념시설 대구에 2개 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제주에 있고 인천에 있고 안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 나라는 누가 만든다? 본인이 만든다. 본인이. 자, 이제 나라 쪽으로 이제 넓혀서 보겠습니다. 일본 보십시오. 미국보다도 3만 달러 국민소득 먼저 달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22년에는 어쨌든 4만 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3만 5천 달러 해도 물가도 있고 해서 유일하게 지금 빠꾸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급속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회적 제도가 국민의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규제가 심하고 많이 뺏어가지고 막 나눠주기 때문에 기업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우파는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좌파는 원래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니까 지금 좌파 세상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시민은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앞에 세대들은 미국과 이승만, 박정희가 꾸려놓은 짜놓은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 규제가 자꾸 심해지고 많이 뺏어서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바로 공산사회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은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도 없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요 공산사회 도래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여전히 못 살아요. 새로운 계급, 공산당 중에서도 지배계급만 잘 사는 북한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중공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소련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일반 발상은 똑같아요. 다만 뒤에 나오겠지만은 경쟁을 허용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야력 방식은 아닙니다. 경쟁은 하지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지는 않아요. 같이 살지. 거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가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 농장들을 몰아내죠. 그 다음에 도발짐승 빠져. 도발짐승이 이제 하층계급으로 이제 놀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발 중에서도 돼지만 지배계급이 되고 나머지는 또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공산사회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합격하고 법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최상급의 법률입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우파 정부에서 어떤 유튜버는 챙겨주고 어떤 유튜버는 챙겨주고 삐진 거예요. 삐지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 우리나라에서 개판시킵니다. 왜냐면 경찰이 다 놔두니까. 미국 가면요 쫙 시킵니다. 조금만 이만하면 법 집행이 확실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법 집행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광주 5.18이 왜 민주화가 되는가 않습니까? 폭도들이 먼저 총을 쏘고 덤벼들었는데 어떻게 군인이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민간인이 덤벼들면 그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총을 쏴야 됩니다. 그게 안 지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절대로 폭력 진압 못합니다. DMA 이상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용납 안 해요. 그러면 나라 보고 법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힘듭니다. 저게 우리 해상님인데 집행관을 하셨어요. 집행관 법에 보면 강제 집행을 하는데 저항하면 경찰관이 와서 그 저항하는 놈을 때려야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가 신고해가지고 경찰관 와가지고 집행관은 혼을 냈어요. 이렇게 법과 현실이 다른 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법 집행 분야는 이거는 개선이 돼요. 경찰은 경찰. 지금 또 TK와 PK하고 이제
이렇게 신라와 가야로 가다 설지 몰라요. 이 삼국 통일의 역사적意义를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그런데 수시로 깨지라 그래요. 중국이 뭉쳤다가 헤어졌다 하면 대한민국도 저는 갖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웃기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만주에서 쫓겨났나? 우리가 버렸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살기 어려워서 마약이고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정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당과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만 때리셨죠. 왜냐하면 완전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힘당을 지금 어차피 하고 있어요. 정선배는 내란 정당 없어져. 지금 아마 법무장관이 통진은 어쨌든지 아마 소송 준비할 겁니다. 지금 빨갛게 묻은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요. 그러면 일당 독재가 되면 좋은데 일당 독재가 되는 순간에 그 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의 근본이만 힘을 씁니다. 즉 정당 정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한테 얘기했어요. 이걸 해결 좀 하라고. 황교안한테도 오토바이 안 갖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딱 문재인이가 되자마자 문재인이가 넣어줘. 그냥 탁 넣어줘버려. 그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네? 딱 보고 열어놓고 영혼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믿고 무엇을 도모하다가 큰일 납니다. 윤석열 정말 인간미하에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은 계엄령이 올 70일 이래가지고는 이게 한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더 심합니까? 영남이 심합니까? 호남이 심합니까? 영남은 우파가 아니고 호남은 좌파가 틀림없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고향 김문수 고향 영천 74 예시 안동 이재명 고향 61 30일 영천은 앞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나지만은 이 정도인데 안동은 옛날부터 안동 양반 하잖아요. 이러고도 양반입니까? 우리가 무슨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이게 이념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입니다. 운동이 여러분 우리 GK 선비 조대한 변호사 특강 잘 들으셨죠? 네, 큰 박수로 하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 내용을 여러 군데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고 잘 들었습니다만
요거는 유튜브에 나가요. 살짝 올리자. 그러다가. 이것은 우리 의지해야 된다. 절대로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이게 기소입니다. 논의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기가 아니면 양심은 악의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투기 뭉쳐서 우리의 의지를 가져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김천항우의 회원들입니다. 김천항우의 여성 회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대호 다음은 오늘 한잔해라. 수석회장이시고 영양향후의 회장님이신 황근식 회장님의 간단한 말씀 있겠습니다. 나오세요. 회장님 오셨다.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말 고향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용기 있으시고 또 좋은 말씀, 즐겁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를 해주고 쓰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우리 문화강좌 마치고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갑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